어찌됐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간 꼽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외환의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이것도 첫 번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포에 가면은 이현재 전 부총리가 자주 가는 한정식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연초에. 경제부총리 하셨던. 예. 그 양반이 뭐 자주 가면서 거기에 이제 모피아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니까 작전이 시작될 거다라는 긴급 첩보를 제가 올해 초에 받았어요. 모피아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피아랑 비슷하게 네.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부르죠. 마피아들이 이제 모피를 걸치고 미안해요. 뭔가 이제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들은 게 아마 하나금융 쪽에 외환을 넘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금융하면 또 우리 이명박 우리 대통령의 절친 있잖아. 네, 김승유 회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해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그 외환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걸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자기 대통령 친구한테 주고도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은 김석동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만 문제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사실은 깃털인 거고, 그 뒤에 이제 진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판을 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누군가. 이현재까지는 알고. 그 형님 맞아요? 그 형님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라고 할 때, 우리 뭐. 만들어가는. 강만수 집사. 그분도 식사하러 오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지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그 2003년에 외환을 매각할 당시에 금융위원회의 담당 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았는데, 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징벌적 매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데 그래서 골프장도 갖고 막 그렇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징벌적 매각을 판결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징벌적 매각이라면은 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니들 그 벌어들인 이득 다 포기하라. 그래서 2004년도에 KCC 건, 근데 2008년에 DM 파트너스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징벌적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싶어 하는 건데 그냥 팔아라 이렇게만 결론이 난 거면 거기다가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을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론스타는 충분히 다른 놈 줄까 이 놈 줄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해준 거죠. 그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역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직무유기로 금융위원회 사람들이 아마 재판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도 금융당국으로서 판단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법원에 올라가서 피고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신문에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팔아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론스타와 함께 지금 외환은행도 팔아먹겠다라는 거고, 산업은행도 지금 문제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산업은행이 우리 강만수 집사님이 예. 지금 회장으로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메가뱅크라는 이름으로 은행을 키워야 우리가 사니까 살긴 뭘 살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지금 큰 은행들 몇 가지를 지금 해치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김석동 위원장이 요 전자리에 있었던 데가 농협이었어요. 농협에 계셨었어요. 연봉 뭐 6억 가까이 받으신 거로 아는데 원래 2억짜리 자리였는데 그때 한 게 어떻게 이렇게 뛰었어? 어떻게 이렇게 뛰었어? 금액이. 그리고 그다음 그 사람 뒤에는 또 다시 2억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 때만 6억이었고. 예. 뭐 강만수는 8억이잖아요. 그건 만수형이니까. 만수형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산업은행 지주회사로 해서 지금 뭔가 민영화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농협도 농협 지주회사로 바꿔서 이거를 또 다시 팔아버리려고 하는 농협까지. 큰 흐름 중에 이제 외환은행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외환은행, 또 농협, 산업은행. 근데 이제 산업은행 아직은 정부 지분도 있고, 근데 국회에서 잘 하면 되는데 농협도 팔리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그 구조가. 지역 농협도 있고 뭐 중앙 농협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지 금융은. 네, 뭐 팔겠다고 맘먹으면은 뭐 팔 수 있는데 이거의 전부 행동 대장이 김석동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 있으면서 농협을 이제 지주 회사로 만들 수 있는 틀을 잡아놨고
그거를 전부 다 처리한 그 컨설팅 회사 같은 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맥켄지를 알고 있는데 어이구, 그 유명한 맥킨지.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 일련의 들어와서 많이 했어요. 맥킨지가. 금융을 지금 맥킨지가 인천공항도 예, 그거 인천공항도 거기도 맥킨지가 가야 했고 했죠. 한전에 관한 것도 맥킨지에서 했고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피아가 기본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밑그림을 이제 조금 살을 붙이면은 김석동 같은 행동 대장이 이제 나서서 쭉 하는 거라 이거죠. 아,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지금 외환은행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인 판단 근거도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 사주 형태라서 국민주로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행을 매각할 때 지금 마지막 곱수가 국민주 방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 인천은행이 아니라 인천공항. 인천공항. 예. 또 인천공항에도 되면은 우리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은행이 하나로 하나은행으로. 하나은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밑그림인데 밑그림이.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할 때는 금융위원회 일련의 판단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래서 아직 우리 6개월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지켜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면은. 넘어간다 하면은. 우리 그렇게 뭐- 대통령의 절친이신 분이 외환은행 갖는 거죠. 생각보다 헐값에. 생각보다 헐값이라면 뭐 어느 정도. 지금 한 5조 원에서 4조 원 생각하고 있는데 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팔 돈을 좀 한 1억 정도 깎게 그쪽에 압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국부 유출이 조금 줄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잘하긴 뭘 잘해요. 징벌적 매각해서 훨씬 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근데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3년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인데 예. 그 당시에 그 관료들 특히 그 장관들은 뭐 했습니까? 이런 게 있죠. 아니 그 한마디로 외환은행을 걸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걸레니까. 걸레.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BIS를 확 그냥 말하자면은 걸레로 만든 거야 그거를 걸레로 만들어 놓고 그 론스타가 싸게 사갈 수 있도록 맞죠? 예, 그때도 우리나라에 은행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이 있었으니까 예.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사모펀드에다 은행을 특히 기관은행을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이 왜 그렇게 마피아처럼 이렇게 자기 세력을 거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싸게 팔고 사고 하느냐 이거지. 불로 그렇게 멋대로 그렇게 그거는- 해서 되는 거예요? 그 사실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 최대의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깡패 집단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독해. 이 밑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같으면 금융공기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네들 다 밥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료 생활을 할 때 이 뭐 상대적으로 박봉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퇴직 후에 이 2, 3년 만에 다 뭐 연봉 몇 억씩 받아버리거든요. 그 이제 다 말을 전관예우로 해가지고 정관예우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렇게 가면서 사실은 또 이제 정부하고 유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권도 많고 중간에 이제 김현장 같은 데 좀 끼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가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은행장도 해서 한 2년 사이에 또 10몇억 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토해양부 쪽 같으면 또 이제 뭐 건설공기업들 또 심지어는 이제 뭐 건설협회 뭐 어디 건설업체들 민간 기업들에도 엄청 가죠. 지식경제부는 뭐 한전 계열사들. 그렇죠. 그럼 뭐 자기 배만 채우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점 조직이 커지는 거지. 조직을 네. 키우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전체로 하나의 이제 마피아 같은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판단을 정부가 바뀌어도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정부를 10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이제 IMF 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다 없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번 정부의 최강 라인이라고 했던 그 최경준 강만수가 IMF 때 다 그 최준경, 예, 최준경. 강만수. 그래 그 우리 실무자들에서 다 돌아왔잖아요. 삼벌은 참 그 이름을 외우는 게 정확해. 시사평론 오래 해가지고 정확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현업에 있으니까 중간에 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외환은행 매각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음. 금융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모피아 중에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다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론스타 도망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다 그럼. 사용이 가능해. 그리고 지금 금융이 사실 우리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지분들이 없지. 다 뭐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말이 국민은행이지 지분이 48%가 외국계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 그렇게 그럼 넘어가 지금 있고. 금융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소유로 돼 있는 게 우체국이죠. 아, 우체국 우체국 보험도 있고 있잖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네. 또 산업은행 이런 게 이제 뭐 국책 또는 이제 뭐 그 정부 지분들이 기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외환위기 정자은행은 정신 차려. 정자은행은 정자를 이렇게 모아두는 데야. 다고 제대 연령대니까. 사람들 엄청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건 웃겨 이거는. 아 이거 웃긴다 이거. 아니 이런 거 웃어줘야 돼. 강만수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강만수는 사실 외환위기를 2번 불러온 거죠. 뭐 외환위기 때 이제 그랬고 자기 장관 지금 때 한번. 2008년에 지금 그 현 정부 이제 이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미 외국 자본들이 많이 주식 시장 들어와 있었고 이제 이 국내 시중은행들에서 이제 그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펌프질을 했었거든요. 뻔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그 신용 경색이 발생해버리면 한꺼번에 이제 달러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했었다고요. 근데 그때 아예 환율을 명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뭐 이제 더 그러니까 상황이 올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도와주겠다고 지난해 설명했지만 수출 대기업들 도와주겠다고 환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뭐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죠. 완전히 골로 간 거죠.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이렇게 누나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생노병사라는 거 알죠? 생노병사. 노병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생노병사.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누나가 지금 지어낸 거예요. 외환은행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예. 그 어떻게 결론이 나야 좋은지 좀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방법.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금융 쪽에다가 그냥 주자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 친구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여력을 놓고 생각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다른 은행들이 조금씩 나눠가지고 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일 괜찮은 거는 국민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주를 국민들이 다 내놓으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외환은행 쪽에 있는 그 노조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외환은행이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량은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산한 거 보니까 한 2조 8천억 정도는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네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거죠. 사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한 5천억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한 뭐 3천억 정도 주식을 사고. 사원주 방식에. 예. 그 다음에 사원복지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1,500억. 이렇게 하면은 5천억 정도는 또 외환은행 그 직원들이 사고 그러면 벌써 이제 뭐 한 3조 넘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들을 소액주주 방식으로 국민들도 좀 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들이 약간씩 인수해주면은 국책은행은 아니더라도 국민주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아, 방법이 있네 그럼. 방법이 있는데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이제 국민주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사실은 그건 안 그래도 되는 걸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수익을 낸다면서 국민주 방식은 뭐야? 그러니까. 국민주 방식은 이 지분을 그 저렴하게 제공하는 판매는 건데. 건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도 이제 매각은 하고 싶은데 이제 국민들 반발이 반대가 있으니까 이제 있으니까. 국민주 형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눈 가리고 거꾸로 아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건 또 아마 허용을 안 하려고 그럴 거야. 법률적으로 그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자기가 자기 회사 지분을 사서 갖고 노동자가 갖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좀 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는 유일한 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모피아들이라 이거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니까 이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좀 도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은행 쪽의 주기로 이렇게 처음부터 딱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 이 매각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금융권에서 파다 했던 이야기가 이거 하나은행 김승희한테 간다. 대통령 친구. 그렇게 이야기가 딱 나왔었거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뭐 그 시나리오를 뭐 뒤집겠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법적으로 지금 뒤집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아니,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죠. 한 가지는 문제가 이거 좀 약간 법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외환은행의 이사들 있잖아요. 이사들이 론스타가 지금 선임한 이사들이거든요. 근데 론스타는 이미 불법을 저지른 그렇지. 집단이니까 그거는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된 거고 그 사람들이 선임한 그 이사들은 해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법적 대리라거나 그런 이사를 새로 뽑으면은 그런 의사결정을 내서 이를테면 왜 론스타도 우리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경쟁 내에 외환은행 들어갈 수 있게 고의까지만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지금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딱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각하 중심주의만 우리가 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게 답이라고 해요. 아니, 그 외환은행 진짜 돈이 없어서 위기의 은행이면은 어쩔 수 없어. 빚을 지금 져야 된다. 근데 자기들 돈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내주로 좀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근데 각하는 또 이 사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이 몇천 년 갈 줄 아나 봐. 사실은 그 잠깐인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아니, 잠깐인 줄 아니까 빨리빨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건불 10년. 그래. 근데 지금 건불 1년이에요. 건불 1년. 그래, 금방이라고. 아니 금방이니까 지금 날치기도 하고 팔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면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